어, 예, 여러분, 앞부분에 이어서, 어, 지방행정의 본질까지 했죠. 앞부분에 이어서 지방자치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이번 주 6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이념이라는 이야기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근간을 두고 삼을 어떤 기준 또는 척도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근간으로 삼는 기준이나 척도를 지방자치행정의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념은 어떤 행정 운영상의 어떤 길잡이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추구해야 할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마다 또 각 시대마다 또 지역 같은 국가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조점이나 지향점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민주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또 합법적이어야 하고 능률적이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또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민주성의 핵심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이 어떤 사안에 대한 대응의 과정보다는 정치적인 과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쫓아가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요구에 어,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부응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공청회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제도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민주성을 담보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개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밀실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나 또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주민에게 공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 또 협조를 주민으로부터 비판과 함께 수용하면서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권화 그리고 또 권위 위임을 통해서 하위 계층과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수행의 어떤 책임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 구성원들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참여를 북돋고 인커리지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장되면서 주민과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방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민주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근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함께 지방의 지역민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형태로 자치행정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성이 결여된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행정과 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합법성인데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법치 행정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행정의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 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하는 내용이라면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동기와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자의적으로 행정의 수행자들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이 바뀌도록 한다는 것.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철저한 합법성, 법치 행정.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민주성이라는 것과 이 합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인 거죠. 합법성이 결연된 민주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꾸로 민주적이지 않은데 합법적이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같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능률성이나 효과성, 공정성, 신뢰성과 같이 또 지방 행정의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민주성과 합법성은 다른 이념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념들이 결여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념은 지방행정의 이념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시대와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좀 간과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성과 합법성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닌 한 민주성과 합법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률성에 대해서 보면 능률이라는 것은 어떤 투입과 산출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비유로 든다면 그죠? 많이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서 얻는 이익은 상당히 저조하다 하면 비능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동력, 자본, 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재화와 용역이 투입돼서 우리가 결과한 산출이 미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지방행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능률성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중앙행정이 지방행정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에는 능률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능률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념이게 되는 겁니다. 또 효과성도 능률성이랑 조금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효과성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연결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산출이 당초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했는가 하는 어떤 목적 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능률이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능률이냐, 효과적인 능률이냐 아니냐 여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는 이념이라면, 같은 능률이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행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시간과 상당히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 추가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인데, 지방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행정의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민주성과 합법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 지방의 행정이 지방의 특수성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곧 누구의 필요이겠습니까? 주민들, 그 지역민들의 필요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때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 행정의 중요한 이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다시 말하면 지지받는 그런 행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런 개념들을 개념화해서 분석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가치들을 가지고 지방 행정이 수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지방 행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 행정이 비능률이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공정하게, 불공정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개념 규정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6가지를 나눴지만 그 중에서 앞 두 번째 민주성과 합법성은 다른 다른 여타 4가지 이념에 비해서 상당히 더 근간이 되는 그런 이념이다. 이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대면 수업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과제 꼭 확인하시고요. 과제에 여러분이 꼭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사실 특별한 과제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보고서 만드는 것들은 조별로 하는 거니까 특별한 과제는 아닌데, 개인별로 과제에 그냥 업로드 하셔서 잘 숙지했다, 뭐 동영상 잘 시청했다 하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로라도 반드시 과제에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출석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시간
우리가 화상 강의를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필요하다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 만일에 대면 수업이 이번 학기 내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는 해야 하거든요. 발표하고 또 저로부터 또 이제 다른 학우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이 상당히 우리 또 이 수업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면 수업을 가질 기회가 없겠다는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시간 화상 수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